미얀마를 위해 매일 기도해. 그들처럼 멋진 국민들은 평화를 가질 자격이 있어. 하루빨리 미얀마에 평화가 오길. 너무 기도해. 빠른 시일 내에 미얀마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미얀마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고 구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정의로운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의 불편한 이웃 중국은 잔인하고 악랄한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다가 미얀마 군부의 뒤통수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배신하면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중국마저 미얀마 군부를 저버리자 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체인 아세안에서 미얀마를 규탄하던 대한민국의 목소리에 크게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가 한국의 뜻에 따라 미얀마를 손절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와 압박이 개시됐는데요. 이로 인해 미얀마 군부가 크게 흔들리고 민주 세력으로 내전에 추가 기울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미얀마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행한 선행과 그 결과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슈거리 한 국민이 알아야 할 세상의 미슈거리. 미얀마 앙골에서 한 소녀가 무릎 꿇은 채 한국말로 외친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소원과 달리 미얀마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고 이제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국내 한 시민단체가 미얀마에서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 중 하나로 떠오른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꿈은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해 미얀마를 도울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머나먼 남의 나라 사람을 돕자고 굳이 인력과 외교력을 낭비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큰 이익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물론 과거의 대한민국이라면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돈도 없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도 없던 대한민국이 누군가를 후원하겠다고 했다면 감사 인사를 받기에 앞서 그래서 대체 뭘 줄 수 있냐는 질문을 먼저 받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10대 군사 강국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이자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한마디에 많은 나라들이 귀 기울이고 긴장하며 우리가 내민 작은 손길에 감동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앞서 말씀드린 랑곤의 소녀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국에서 어린 대학생이 유창한 한국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의 영향 때문입니다. 또 그녀가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정의롭고 힘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부를 규탄했고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녀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당면이 이를 본 많은 미얀마인들은 한국을 정말 정의로운 나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인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항운동이 내전으로 발전하면서 오히려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한국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기 위해 미얀마에서 수백억짜리 시설 사업을 하던 우리 기업들을 철수시키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미얀마 군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만한 빗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얀마인들이 얼마나 죽던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길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얀마 군부와 중국 사이의 균열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런 구도가 깨졌습니다.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 모인 양아치들답게 서로가 서로를 배신할 생각만 하다가 협력관계가 파탄난 것인데요.
먼저 뒤통수를 맞은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사실 미얀마 군부는 중국의 도움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중국의 도움을 받다가 중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1대1로로 가난한 나라들에게 부채 폭탄을 떠안기고 그 빛을 찐 나라들을 착취하는 건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얀마 군부 역시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름뿐인 민주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를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군부가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민주민사들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민주화된 국가인 척 서방의 경제원조와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민주 세력이 정말로 압승해버리자 미얀마 군부는 스스로 자신들의 목을 진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로 인해 중국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미얀마 군부는 정말로 중국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얀마 군부 내에서 중국을 몰아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했는데요. 미얀마를 차지해야 만정적인 자원 수급로를 확보할 수 있는 중국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얀마를 이용하는 서방과 달리 비즈니스만 할 수 있는 편한 상대가 러시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러시아 역시 중국의 급격한 성장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은 함께 함대를 파견해 일본의 스가루 해협을 횡단하고 도쿄 앞바다로 함대를 보내는 등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제재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러시아를 중국이 돈으로 휘두르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는데요. 미국이란 공동의 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러시아가 중국에 휘둘리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얀마나 러시아나 처지가 비슷하니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중국을 견제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보다 빨리 중국이 눈치를 채면서 미얀마 군부의 상황은 한층 더 악화됐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뒤통수를 치려 했다는 사실을만 중국이 노발대발하며 지원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에게 미얀마 군부는 가장 편한 협력 대상일 뿐입니다. 중국은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얀마 민주세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민족 반군을 암암리에 지원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을 악화시켜 미얀마를 다스리는 세력이 자신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두 세력의 싸움을 부추긴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얀마 군부가 중국의 뒤통수를 후려치지 않았던 것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이긴 하네요. 어쨌든 중국과 미얀마 군부라는 두 양아치들이 서로 돌아가며 쉼없이 뒤통수를 치는 콩뜰을 펼치자 국제사회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한국의 영향력이 강한 아세안이었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 약소국들이 중국, 미국 등의 강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설립한 국가연합체인데요. 최근 한국은 신남방 정책을 통해 이 아세안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 역시 이런 한국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남중국해가 모두 자신들의 바다라며 동남아 국가들을 핍박하는 중국에 대항할 만한 강국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까지 미얀마 사태에서 한국의 뜻대로 미얀마를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원국 중상당수가 미얀마와 같은 독재국가인데다 중국이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얀마 군부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하고 중국이 그런 미얀마 군부에 바보처럼 뒤통수를 맞으니 생각을 바꾸는 국가들이 등장했습니다. 맘에 만드는 중국을 손절할 기회라 판단한 것인데요.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캄보디아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바탕으로 미얀마 군부를 암묵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프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24일 캄보디아는 미얀마의 복잡한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의 단합과 중앙 집권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급작스런 입장 변화의 뒤에 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데요. 수도 프놈펜은 물론 캄보디아에서 돈이 된다 싶은 지역에는 한글 간판이 사방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남아는 물론 세계를 강타한 한류의 위상까지 더해지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자 하니 캄보디아 역시 한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두막당, 중국과 미얀마 군부가 서로를 배신하다가 자멸하는 상황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타국을 힘으로 눌러 움직이던 중국의 외교 정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반면 문화와 경제력으로 부드러운 외교를 펼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본받아 사드보복 같은 멍청한 행동에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미얀마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군부 독재자놈들 다 무너지고 미얀마 국민들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요. 힘내라 미얀마여. 그대들이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는 날 미얀마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 국가가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힘을 내주길. 중국의 사드보복이 신의 한 수였지. 고마워 시틀러. 한국 하늘이 맑아 너무 좋아. 일본 중국을 믿고 흉내내는 나라는 그 결과를 훤히 예측할 수 있지요.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사단이 나고 말 겁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응원합니다. 강력한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더더욱 반석 위에 올려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